네, 한 주간의 글로벌 경제 현안 심층 있게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미국의 양적 완화로 촉발된 이 글로벌 환율 전쟁에 따라서 우리나라, 일본, 중국 간의 이 명암이 벌써부터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외환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글로벌 양적 완화 정책, 선진국 양적 완화 정책에서 외환 시장 모습이 뚜렷하게 이제 변화가 감지된 것이 올해 6월 초 이후서부터거든요. 네. 이때를 대비해서 주변 그 3국 간의 우리의 그 원화 가치와 이렇게 관계를 시켜서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그 미국의 달러는 그 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달러 페리티 지수라 해서 주요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그 좋은 지표인데요. 네. 요 달러 평가 지수가 당시에는 그 75 정도였었거든요. 최근에는 82, 81 정도, 한때는 그 84까지 갔었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 달러가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약세가 뚜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변 두 개 국가 간의 3국 간의 그 통화의 그 평가 절하 내지는 절상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 엔화 대비해서는 그때 시점부터 우리가 한 12.9% 절상됐습니다. 그리고 엔화 대비해서 위안화는 8.2% 절상됐으니까 사실상 요 두 가지 모습에서 격차를 본다면 한 5.7%가 나야 되는데 네. 5.8%가 예. 우리가 위안화 대비해서 원화가 절상된 거로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 시사점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3국 간 통화에서 한 개 원화 가치가 가장 불리했다는 점 하나. 예. 두 번째는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자본거래 자유화 측면, 외환 자유 측면에서 원과 엔 간의 이중 통화 간의 직거래 시장을 처음으로 개설됐습니다는 네. 아직까지 시장이 개설되지 않음에 따라서 결국 원과 위안화도 원과 엔화도 결과적으로 보면 재정 환율로 결정되는 줄과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같은 시점에서 보면은 한 개 원화 가치가 가장 불리하게, 다시 말하면 미 달러에 대해서 절상폭이 가장 크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달러 원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원화가 너무 급격스럽게 평가 절상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출에 대한 비중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좋지 않은 소식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네. 자,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 원화가 가장 많은 손해를 본 셈인데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건가요?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정책적으로 미국의 달러 약세시키는 양적 완화 정책은 일본도 같이 당하는 거고, 그렇죠. 한국도 당하는 거고, 중국도 같이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만큼 각이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느냐, 소극적으로 대응했느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절상폭이 그만큼 이렇게 줄어들었을 거고, 소극적으로 이거 대응했을 경우는 절상폭이 컸다 이렇게 이제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시점에 우리 경제가 그만큼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경제권이 좋았었느냐,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갖도록 본다면 우리나라도 올해 들어서 특히 요 절상 기간이 컸던 기간 동안 우리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 한국은행에서 3분기 성장이 발표했습니다는 금융위기 이전 이후서부터 가장 낮은 수준, 전기 대비 0.1% 정도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예. 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한국이 절상폭이 컸던 시점에 이렇게 우리만 독특하게 절상시켰던 그런 요인은 그렇게 적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책적으로 얼마큼 대응하느냐 하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 스태프께서 이렇게 CG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일본은 가장 적극적으로 엔저 정책을 유도했거든요. 네. 이런 것이 사실상 위안화 대비해서도 엔화가 절하가 되고 원화에 대비해서도 엔화가 절하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을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중국도 대외정책 측면에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한 정도 이런 대외적인 과제가 추진했습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달러 약세 정책에서 저항했던 모습이 결과적으로 두 번째로 위안화 그 절상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 자체적인 절상 요인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절상폭이 컸던 것은 정책적으로 가장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그러한 원화가 가장 불리하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정부는 외환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과 중국은 뭐 미국 대선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국에 대한
이 통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좀 더 이런 부분이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시나요? 예, 최근에 그 외환 단계에서 네. 우리의 그 절상폭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청자분께서도 분명히 시간이 좀 뒤늦긴 하지만 분명히 외환 단계의 노력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전제하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한국보다 적극적인 이러한 정책적인 대응이 없을 때는 원화 가치는 수출이라든가 경기 측면에서 또 증시 측면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이달 그 16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전 3일 전에 일본이 그 총선을 치르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미 뭐 결과는 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선 결과는 아까 국앵커께서 사실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뭐 언론에 오랫동안 있는 입장에서는 결과를 잘 모르겠습니다는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민주당 정부가 그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 이렇게 들어왔던 3년 3개월이 사실 일본 경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죠. 망친 분위기거든요. 예. 그래서 자민당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경기 문제가 가장 하다 보니까 지난 2차 세계대전에 일본 경제에 압축 성장시켰던 어쨌거나 주역이었던 자민당에 지금 힘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사실 자민당이 압승이 예상되고 여기에 따라서 아베 신조가 차기 이렇게 총리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일본의 그 차기 총리인 아베 입장에서 물론 통화 정책은 일본의 중앙은행이 가져가는 정책입니다는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본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통화 정책도.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베 신조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지금 진행자께서 한번 검토해보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자, 국가 채무는 GDP의 220으로 세계 최고 순위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은 더 이상 못 올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금리도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각도에서는 N고를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은 돈을 그만큼 풀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 입장에서는 돈을 풀 때 억제서로 작용했던 인플레 타겟된 선 이게 지금 1%인데 이것을 2에서 3%로 올리겠다. 그러면 돈 풀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돈을 풀어서 이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N고를 풀어가기 위한 정책이 지금 예상되는 사항이고요. 네. 중국도 지금 시진핑 시대를 이렇게 맞으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동안 금리 인하에서 대규모 돈을 푸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쪽이거든요. 이거는 뭐 다른 한편으로 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는 그래도 지금 중국 경기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수출이 받쳐줘야 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중국도 이렇게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외환 단계보다 적극적 입장으로 시장에 개입할 움직임을 환율을 방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는 그러나 이웃인 일본과 중국이 지금 앞으로 가야 예상되는 이렇게 정책을 감안해 볼 때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때는 상당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지금의 외환시장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은 답답하네요. 일본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시중 통화량을 늘려서 결국은 이 외환 시장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필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사실은 계속 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상황에서 만약 우리 정부가 물가를 포기하고 외환 시장에 개입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자, 원화가 이렇게 가장 불리하게 움직이는 것 바로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죠. 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진행자께서는 굉장히 경제 식견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은 중앙은행의 목표에서 물가를 중시하느냐, 성장을 중시하느냐 이 입장에서 보면 물가를 중시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 통화론전 주장에서 그 천사의 키스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물가 이외에 다른 경기 부양이라든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두는 것을 보통 중앙은행의 본래 목적으로 본다면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이건 악마의 키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엔젤 스킵, 데빌 스킵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면 대부분 그 중앙은행이 지금 후자 쪽에 물가 안정보다는 사실 경기라든가 그렇죠. 수출이라든가 이런 게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진행자보다는 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과 경기를 생각해서 개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 쪽에 주를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런 것이 이렇게 빨리 정책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최근에 그 환율이 불리한 게 작용에 따라서 사실상 증시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증시의 그 반응을 보면 중국은 환율이 여전한 천스탁구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과 우리가 비교해서는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중국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 위안화가 절상되다 보니까 상위 10개 종목이 전부 2월 초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와 이것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예. 일본과 한국과의 비교인데요. 자, 동일한 시점에서 원화가 불리하다 보니까 상위 10개 종목 중 한국이 5개 종목이 하락한 상태거든요. 그러나 일본은 그동안 증시가 상당히 숨통이 터지지 않을 정도 고통을 받았습니다는 같은 기간 상위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8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역시 환율의 움직임이 증시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상태에서 벌써부터 초입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증시에서 보면은 상당 부분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이렇게 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 시장에서의 반응이 아주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 쪽에서는 특히 그 관심이 집중됐던 게 사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을 가장 주도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반도체 수출을 뛰어넘을 정도로 우리 산업의 전체적인 어떤 수출 효자 종목으로 떠올랐던 업종 중에 하나고 지금도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증시에서는 그다지 큰 성과를 못 얻었단 말입니다. 예, 지금 이제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된 경쟁 잡지라든가 그다음에 시장 전으로 보면 한국의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자동차 훌륭하게 평가받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그러나 6월 초 대비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끌고 가려면 역시 환율에서 외환당국에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받쳐줘야 이렇게 그동안 좋은 아주 호기를 받았던 것을 계속해서 탄력 있게 밀어가고 이것이 한국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주도업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사실상 성장시키는 정책적인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왜 그렇게 하냐면 6월 초 대비해서 환율이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으로 그때 당시에 비해서 한 1% 정도. 그래도 이 정도 떨어진 것은 굉장히 우리 자동차라든가 이런 게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예전에 미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12.9%, 13% 절상됐다면 과거 10년 전에 한국의 자동차를 본다면 아마 주가는 무척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 떨어지는 것은 우리 자동차가 지금 마켓쇼라든가 시장에서 위상을 보여주듯 그만큼 우리 자동차도 굉장히 지금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이 좋아서 그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긴 하더라도 사실상 주가는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자동차에 치여있던 일본의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고가 풀림에 따라서 당시에 비해서 도요타 같은 경우는 14%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혼다 같은 경우에도 한 8%가 올라가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도 입장에서 보면 벌써부터 명암이 엇갈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주까지 살펴봤는데 이 원화가 불리하게 움직이는 것 벌써 우리 증시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더 이상은 이렇게 좀 방치하는 듯한 이런 상황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수출과 경기에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우리가 이제 원화 가치가 불리하게 다는 것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오늘 알아봤다시피 증시에 먼저 반응하거든요. 네. 이 증시에 반응했던 것이 결국은 시차를 두고 수출과 경기에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앞으로는 원화가 그 절상돼서 인접 국가번에 이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경기라든가 수출의 시차를 갖고 이렇게 반영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시점에서는 정책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원화가 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10월, 11월 달 수치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원화 절상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이런 게 일부 정책 당국자한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월 달, 11월 달에는 물론 삼성전자 것처럼 이렇게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기차게 나가는 것이 이제 받쳐주는 측면이 있고요. 그만큼 우리 품질 경쟁력이 그만큼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우리의 주력 제품의 위상이 그만큼 과거보다는 월등히 바뀌었다.
그래서 환율의 의존은 천석 구조에서 분명히 수리 안전적 구조로 바뀌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10월달, 11월달에 원화 절상폭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수치 괜찮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일부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원화 절상에 대해서 견딜만 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면피형 올 수 있는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는 우리가 원화가 절상될 때 단기의 3개월 이내는 오히려 사실상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역제이 커브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가격은 빨리 반응하더라도 ኳ인티티 수량은 늦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절하될 때는 일반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사실 3개월 단기 기간에는 오히려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제이커브 이펙트가 나타나거든요. 그게 원화 절상 때는 상대적으로 까꾸리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 10월, 11월 달은 좀 더 지켜봐야 원화 절상에 따라서 수출이든가 미치는데 진짜 견디느냐 아니면 타격을 받느냐 이 대목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정책당국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대부분 국가들이 수출 진흥을 위해서 사실상 자국 통화에 어떤 쪽으로는 관련은 이런 인적을 뽑을 때 지금 정책당국에서도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는 보다 인적 국가 간에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지금 상태에서 보면 뭐 금리를 좀 내린다든가 해서 보다 네.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원화를 절상시키는 것은 방지하고 이래야 한국의 수출이 증가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기를 좀 어느 정도 만충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촉발된 이 글로벌 환율 전쟁, 한중일 영향, 또 우리나라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